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디는 3월 3일 1일 브리핑 함수로 하겠습니다. 범어 센트럴 브루지오 마이너스 40%, 월성 이편한 48평형 마이너스 31%, 아이프라임 CG 53평형 마이너스 32%, 캐스 골드파크 41평형 41%요 대형 평형의 하락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월성 삼성그린코 에듀파크 27% 대폭등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탑층을 기억하시나요? 자, 주간실거래지수 나왔던 거 조금 뒤늦게 말씀드립니다. 전주 대비 낙폭을 줄였습니다. 대구랑 부산이랑 비슷비슷합니다. 최종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낙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지수 아직도 대구는 굉장히 많이 빠지는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0.72.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많이 빠집니다. 아직 입주 물량이 여전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리고 무역 적자 관련해서 이런 것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 맥시멈 1600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능가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매도 물량은 늘어나서 32,400건 32,400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것 같아요. 휴일이 중간에 한 번씩 끼어 있었고 큰 변화 없이 작년과 비슷한 요런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거래량은 많지만 매도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예측치와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모습. 작년에도 이랬었거든요. 작년에도 거의 이런 모습으로 갔었는데 올해 자료를 보정하지 않아서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물량 전일 대비 소폭 증가했고요. 월세 물량도 계속해서 좀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은 2만 건 살짝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전세 시장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대구 시장의 전세 월 평균 2,000건 가량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요거 곱하기 3배수, 제가 3배수 말씀드렸죠? 요거 중요한 포인트였죠. 3배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많으면은 물량이 많으면은 좀 소진되기 어려워지고 3배수 정도면 좀 임대인과 임차인이 좀 빡빡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2,000건이 몇 배인가요? 거의 6배거든요. 6배. 지금 아직까지 임대차 시장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래량 128건, 거의 이틀치의 거래량 신고라서 뭐 특별히 많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벌써 1,100건에 육박하는데요. 제가 맥시멈으로 제시했던 1,600건보다 훨씬 더 거래량이 많습니다. 작년에 많았을 때가 작년에는 많았을 때 해봐야 1,000건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는데 한창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무렵 주간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 0.34가 나타났던 이 빨간색 선하고 지금 비슷하게 분위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역으로 거슬러서 이 좋은 분위기로 치고 나갈 것인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 이틀치의 거래량 128건, 지금 1,089건이거든요. 요때 대비해서도 거의 2배, 지난달 대비해서도 거의 2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연말이 되면 요거 한 1,800건, 연말이 아니고 이번 달 말이 되면 1,800건, 정말 무서운 기세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두산 이버더제니스 49평형 한 15% 정도 빠져있는 모습, 수성 롯데캐슬 65평형 이것도 한 15% 조금밖에 안 빠졌어요. 대형평형 원래 이게 한 1년 전쯤에는 대형평형이 그래도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추세였는데 이 대형평형도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범어 센트레빌 비싼 아파트 범어동, 마카다 범어동, 그 중에 월성동이 하나 끼어들었는데 월성동에 있는 이 10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7억 2,500, 거의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왜 7억이던 전세가 10억일 때는 이 동네는 수성구 지역하고 좀 다르게 전세가율이 한 70%까지 치솟았었거든요. 10억까지 했던 매매 가격, 7억까지 갔던 전세 가격, 근래 5억 5천 정도로 빠졌거든요. 거의 70% 전세가율이라고 보면은 얼추 비슷한 그런 모습. 범어 센트럴 브루지오는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8억까지 가격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된 것, 이제 갓 거래가 되는 것들은 아직까지 뭐 몇십 %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네. 아이프라임 CG 53평형 가격도 30% 이상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성 삼성 그린코 에듀파크, 요게 좀 오늘의 좀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 뭐 4억 8,100, 뭐 5억을 살짝 넘어간다든지 그런 거래가 나오던 것이 갑자기 6억을 부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 30층. 복층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가격 얼마까지 갔었던가요? 불과 한 1년, 2년 전쯤에 가격 9.5억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5억,
5억을 살짝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죠. 요 견주어 봤을 때 복층의 메리트 치고는 가격 생각보다는 얼마 못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당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범어 사만나우빌 30% 정도, 수성태형 대시양 30% 정도 가격이 6자를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캐슬 골드파크 5단지 41평형 가격이 오르습니다. 10억까지 갔던 것이 5억 8,800. 놀랍지 않습니까?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국평도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이거 41평의 가격이 맞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살짝 가지고 왔는데요. 2020년 12월에 9억 5천에 거래됐어요. 이 탑층에 이 복층에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얘는 얼마 못 받았다 이런 느낌. 이 편의 세상 범어 5억 7,500, 고점 대비 40%, 아직까지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45% 정도, 남산자이안을 제해도 아직까지 뭐 얼마 빠졌다 이야기하기 애매한 2022년식 물건, 네, 6억을 저 정도 가는 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얘가 6억을 못 간다고 신축 가격 웬만한 남산자이 하늘채보다 더 조금 떨어진다는 입지에 있는 그런 것들의 분양가도 저 가격을 넘어서는 걸 생각하면은 분양가가 높다 막 이 정도. 네,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근래 들어서 거래가 부쩍이나 많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 모습,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 10억 6천까지 갔던 것이 5억 6천.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얘만 유독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 편의 세상 범어, 네, 오늘 5억 6천, 네, 6억은 이제 무너져 내린 지 좀 많이 지났네요. 수성 해성 해링턴 플레이스 가격 5억 4,500 이렇게 거래되죠. 아까 보셨던 뭐 월성 3정이라든지 혹은 월배 3정이라든지 요게 5억대 거래 비슷한 걸 염두에 둔다면은 야, 복층을 그 돈 주고 탔으면 잘 사는 것 같네. 요런 느낌이 듭니다. 복층이 얼마나 더 높은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외곽 지역에 있는 복층도 꽤나 높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다른 아파트 뭐 3.5억 정도 할 때 거의 복층은 5억 가까이 찍어버리는 1억 이상의 그런 프리미엄은 그런 메리트는 있나 봅니다. 월성 3정, 월배 3정 5억 초반, 상인 이 편한 세상도 국평 거래가 좀 있었는데요. 5억 천. 요거 웬만하면은 요거 한창 때, 대구의 한창 때 2020년 가을에는 전세가가 5억이었었거든요. 전세가나 매매가나 거진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고점 대비 30% 빠져 있고요. 일부 반등한다, 봄이 왔다, 바닥 다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전히 상승세 몇 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부 반등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대세 상승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좀 의문을 표시합니다. 월배 2차 아이파크 이 학군 2월달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발표 안 났어요. 그래도 가격 한 10% 정도 반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형 평형 조금 하락하고 이안 동대구 30%, 월성 월드 메르디아 요도 막 4억대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고점 대비 거의로 많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연식이 좀 많이 되어 갑니다. 이제 침산 아크성파크 드림 4억 초반, 좀 웬만큼 인기 있었다는 지역들 가격이 여기 4억 초반대로 내려와 있고, 인근에 분양을 한다면 6억 그 이상의 분양가가 나올 걸 생각해 보면은 이 갭 차이, 이 구축과 신축, 그 너무 오래된 것을 선택하면은 좀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안 동대구 4억, 4억이면 대구의 웬만한 이 중산층들이 머물러 살만한 곳은 다 살 수 있다. 내가 만약 4억을 집을 산다, 내가 2억의 돈을 가지고 있다, 2억의 대출을 내야 된다, 요거 뭐 디딤돌이나 요렇게 해서 뭐 다자녀 해가지고 뭐 대출 뭐 금리 뭐 3% 안 되게 받는다면 야,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정말 이것도 6억 했는데 막 6% 이상, 6% 가까운 대출 금리를 받고 사야 된다면은 그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네, 가격 계속해서 많이 제가 3억대까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아파트의 가격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나머지 가격들도 40% 하락 아직 많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거래량도 확 늘었다가 좀 주춤해지는 느낌, 조금 주춤해지는 느낌, 요 거래량입니다. 가격도 확 빠졌다가 엄청나게 가격도 반등, 한 10% 반등했다가 이것도 뭔가 뜨뜻미지근하다. 여기서 만약에 10% 20% 더 반등한다면
혹은 내가 만약에 한 5억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은행 금리 한 4%막 특판 이런 거 전화도 오잖아요. 거의 한 5%에 가까운 걸로 해서 2년을 있어 본다. 2년 동안 10% 오른다? 이 확실한가요? 2년 동안 10% 금리를 받는다? 요건 확실해질 수 있겠죠. 아무튼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진천 AK 그랑플리스 가격이 더 많이 빠진 거래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가격이 뭐 40% 같은 40%가 빠졌는데 층수가 좀 선호하는 층들이 이렇게 거래되는 모습들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요 한 가지 페이지에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이상 거래가 부쩍이나 많지만 5억까지 같은 거 웬만하면은 이거 보십시오. 이 40이라는 숫자 이렇게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분위기가 이 느낌 있죠? 이 느낌. 요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 느낌이라고 1번 느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번 느낌? 뭐 확 가격이 반등하는 것도 있고 더 추락하는 것도 있고 지금 1과 2가 공존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건당거래 대금은 아직까지 3월에는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고 2월의 거래량 정말 이거 1600건 맥시멈으로 봤는데 그 1800건까지 간다면 이거 백투더 2017년 아니야? 요런 식으로 본다면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근데 이것이 계속 지속 가능한가? 그 챗GPT한테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었잖아요.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어야지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모습. 3월 달에는 아직까지 3억 미만의 아파트 거래가 많았고요. 비싼 아파트들 수성구 범어동 지역 특히 거래가 많이 눈에 띕니다. 구군별 거래량을 살펴봐도 유독 이게 적었던 거래량, 수성구 한창 적을 때는 하루에 빵건 거래도 있었고 한 건, 두 건 거래가 있는 날 수도 많았어요. 작년에는 많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유독 많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분양권 21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분양권을 보실 때는 5억 이상이냐 5억 이하냐 청라헬스장은 참 유별났습니다. 이게 막 9억 2천, 막 8억 2천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고 올라갔는데 아까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처럼 무슨 복층이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청라헬스에 거래가 많다고 뭐 급한 매물 다 소진됐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지켜볼게요. 빌리브 프리미어 이거는 워낙 옵션 가격이 빵에서 2억까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을 말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요. 5억 이상과 5억 아래 분양권은 주변 신축 2년 등기 찾는 물건 중에서 괜찮은 것 아까 거래되는 가액 보시면은 한 6억 가까이 뭐 5억 후반 요런 느낌이었다면 그 외에 분양권은 지금 오히려 급하게 팔아야 되니까 2년차 아파트보다 오히려 프리미엄이 더 낮게 형성되는 요런 모습이 보여주고요. 이 층계가 나눠집니다. 급하게 팔아야 되는 분양권은 웬만하면 5억 전후 신축 등기치고 괜찮은 물건은 6억까지도 보고 그 분양가는 거의 6억 이상으로 봐야 되고 한 10년차 되었는 이제 준신축 구축의 아파트 가격은 웬만하면 4억대로 접근이 가능하고 외곽의 아파트면 웬만하면 이제 뭐 3억이면 외곽은 가능하고 이 층위가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세 거래량 121건. 제가 전세 거래 오늘 약간 애매하게 발표가 되어서 요렇게 두 개 더 했는 것만 해가지고 85건을 추가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있습니다. 왜 지난달에 예전에 늦게 신고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거래량을 봤을 때는 지금 피크철 치고는 아직까지는 전세 거래량은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도 많지만 전세 가격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현상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가 좀 낮아지니까 신규로 전세대자금 대출을 받는 분 생각해 보신 분 계시다면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오르는 것이 곧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비중에서도 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곧바로 반영이 되고 가격도 올라갑니다. 대출금리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아니죠. 대출금리 혹시라도 더 오르게 되면은 또 한 번 전세 시장이 거래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빠질 수 있겠구나. 이 금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부분. 지금 아무튼 뭐 관치금융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
4억 중반이 2억 중반, 지금 그 정도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세 비중 조금씩 다시 높아지는 추세. 야, 금리와 너무나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가 아직 3월 부분은 아직까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4억 이상 거래량, 비중 10% 아래라는 것, 월세 무한정 오르지 않았다는 것, 월세가 살짝 오르는 느낌은 들었지만 보증금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1월에 임대 거래량 작년 대비 양호한 편. 아직 양호하다고 해야 되나요? 2,600 거의 작년 수준까지 왔으니까 거래량은 좀 양호하게 왔다. 전체 임대 거래. 아직까지 전세 비중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분 내로 줄이려고 했는데 15분이나 되었네요. 시청 감사합니다.